자, 전 시간에 추상 클래스의 정의와 추상 클래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상 클래스가 실제 코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 학생들의 담당 선생님 이름 구하는 기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던트 클래스입니다. 자, 모든 학생은 담당 선생님이 있습니다. 자, 새 필드로 티처라는 필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티처라는 필드에는 각각의 하이 클래스의 학생들의 담당 선생님 이름이 저장되는 필드입니다. 자, 똑같이 생성자 개수도 인포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티처 필드가 추가됐으니까 선생님 이름 구하는 getTeacher 메소드를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제는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 짜집기식으로 그때그때 선생님 이름을 구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getTeacher에 보면 리턴 다음에 담당 선생님 이름을 리턴하고 있습니다. 김길동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하이 클래스 학생의 담당 선생님은 김길동 선생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getTeacher 메소드 호출 시 고정적으로 김길동 선생님 이름을 리턴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하이 클래스, 미들 클래스입니다. 보면 스튜던트 클래스 상속받고 있습니다. 미들 클래스 즉 중학생은 중학생의 담당 선생님이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 이름을 리턴하는 get class teacher 메소드를 따로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은 자신의 담당 선생님 이름 구하는 메소드를 따로 구현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리턴에서 박길순 선생님 이름을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자, 콜리지도 보면 학생 클래스를 지금 상속받고 있는데 get professor 메소드를 따로 구현해서 자신의 지도 교수님 이름을 리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제는 각각의 하이 클래스에서 get class teacher, get professor 각자 만들어서 자신의 담당 선생님 이름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지금 get professor나 get class teacher 메소드는 메소드의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담당 선생님 이름을 구하는 메소드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get class teacher, get professor 이런 식으로 메소드 이름을 다르게 해서 지금 각각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당장 결과를 출력하라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get professor나 get class teacher 메소드의 기능은 담당 선생님 이름 구하는 기능이니까 자,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 자, 지금 보면 부모 클래스인 스튜던트 클래스에 지금 getTeacher 메소드가 보면 학생의 담당 선생님 이름 구하는 메소드니까 상속받는 부모 클래스에 선생님 이름 구하는 메소드가 있으니까 하이 클래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각각 구현해서 사용할 게 아니라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오버라이딩을 해서 사용하면 되죠. 그렇죠.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이 getTeacher 자,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딩해서 각각의 메소드 블락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선생님 이름을 각각 재정해서 리턴하면 이제 오버라이딩 했으니까 훨씬 가독성도 좋아지고 메소드 이름만 봐도 이 메소드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et professor, get class teacher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따로 할 필요 없이 get teacher 메소드를 이용하면 하이 클래스의 기능을 일정하게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사임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로 오버라이딩을 하면 되지 왜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냐? 지금 예제에서는 추상 클래스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데 오버라이딩 메소드의 단점은 책에도 있는 것처럼 오버라이딩 메소드는 하이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버라이딩을 안 해도 자, 이런 식으로 get professor, get class teacher 메소드를 구현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죠. 그러니까 기능만을 일단 구현하려면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클래스에 있는 동일한 기능이 점점 일관성과 통일성을 잃고 전체적인 소스 구조가 일정하지 않게 됩니다. 자, 책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개발자 A, B, C가 지금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A와 B는 기존에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한 프로젝트 매니저하고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런 식으로 스튜던트 클래스에 자기가 getTeacher 메소드를 추가했으니까 각각의 A와 B가 맡고 있는 하이 클래스의 getTeacher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구현하라. 자,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으면 A와 B는
이 프로젝트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특성과 어떻게 구현해야 될 거니까 잘 아니까 getTeacher를 자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딩해서 구현합니다. 그러니까 A와 B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C는 기존에 있던 사람이 퇴사하고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매니저가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맡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그 지시에 대해서 일단 결과를 내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딩을 안 하고 get class teacher 메소드처럼 자기 임의로 메소드를 만들어서 일단은 결과를 내게 하자. 작업을 해도 일단은 결과가 나오니까 프로젝트 매니저나 담당자 입장에서는 결과가 나오니까 자기가 지시한 대로 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C는 다른 개발자와는 달리 자기가 맡은 기능에 대해서 자기 임의대로 계속 개발을 하다가 C가 또 퇴사해서 이제 D라는 개발자가 배치가 되면 D는 C가 이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짜집게 하는 식으로 이제 코드를 구현하니까 C가 맡고 있던 기능은 다른 A와 B가 맡고 있는 기능의 코드에 대해서 점점 통일성을 잃게 되고 장기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버라이딩 메소드는 각각의 하이 클래스에서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니까 결국 일정하게 하이 클래스의 기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지 않게 될 그럴 가능성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와 B 같은 경우는 기존에 프로젝트에 익숙하니까 PM이 지시하면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딩 했는데 안 해도 어떤 결과를 내는 데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기 전에 선생님 이름을 구하는 메소드를 구현 시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추상 클래스를 사용해서 선생님 이름을 구하는 메소드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가 애브스트랙트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추상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튜던트 클래스는 이제 직접적으로 인스턴스 생성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티처 필드 추가하고 생성자 개수도 메소드 구현해주고 자 보면 getTeacher가 지금 애브스트랙트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상 메소드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getTeacher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로 선언되어 있으니까 스튜던트 클래스는 반드시 추상 클래스로 선언해야 됩니다. 자, 미들 클래스가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자, 미들 클래스가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으니까 미들 클래스는 스튜던트 클래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줘야 됩니다. 지금 getTeacher가 추상 메소드로 선되어 있으니까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 상속받으니까 getTeacher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상위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하이 클래스에 구현하는 것 오버라이딩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오버라이딩 애노테이션 붙여주고 자 getTeacher 메소드를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실습해 보겠지만 만약에 구현해주지 않으면 이번에는 컴파일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앞에 예제에서는 스튜던트 클래스의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했을 때는 오버라이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스튜던트 클래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해주면 강제적으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getTeacher 메소드를 구현해서 중학생은 담임선생 이름인 티처 필드의 값을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자, 콜리지 클래스도 똑같이 스튜던트 클래스를 지금 상속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콜리지 클래스에서도 스튜던트 클래스에 있는 getTeacher 추상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줘야 됩니다. 지금 구현해주고 있죠. 그리고 메소드 블락에서 호출한 것으로 지도 교수님의 이름을 티처 필드에 각각 문자열로 만들어서 호출한 것으로 리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미들과 콜리지에서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받으니까 각각의 하이 클래스에서 자신의 담당 선생님 이름을 구하는 메소드를 따로 구현해 줄 필요 없이 의무적으로 getTeacher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구현해 주고 있으니까 각각의 미들과 콜리지의 선생님 이름 구하는 메소드는 getTeacher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면 추상 클래스의 메소드를 하이 클래스에서 의무적으로 구현해 줘야 되니까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소드를 이용해서 통일성 있게 하이 클래스에 있는 기능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하이 클래스에 강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능을 통일성 있게 정의해 줄 수 있는데 추상 클래스는 또 일반 클래스의 멤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클래스의 기능을 할 수도 있고 하이 클래스의 통일성 있게 어떤 정의적 설계적인 기능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합니다. 근데 하이 클래스의 정의적 설계하는 기능이 더욱더 발전된 게 뒤에서 학습하게 될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는 이제 클래스의 기능도 있고 어떤 설계적인 기능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추상 클래스도 많이 사용되고 인터페이스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실행 클래스입니다. 스튜던트에서는 new 스튜던트. 자, 스튜던트 클래스는 이제 추상 클래스니까 직접 인스턴스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스튜던트 S는 new 콜리지, 지금 콜리지 인스턴스 생성 후 S가 추상 클래스 타입입니다. 자, 추상 클래스 타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캐스팅 변수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옆에 있는 것처럼 콜리지 인스턴스와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 인스턴스가 메모리에 생성됩니다. 그 위치를 어캐스팅 변수 S가 가리킵니다. 자, 근데 좀 이상한 게, 자, 추상 클래스는 더 이상 인스턴스 생성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new 콜리지, 자, 하이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하면 스튜던트 인스턴스가 메모리에 생성됩니다. 지금 보면, 자, new 콜리지, new 미들 하면 스튜던트 기본 생성자 호출, 콜리지 생성자 호출. 자, 이런 식으로 먼저 부모 클래스인 추상 클래스의 스튜던트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지금 생성이 됩니다. 지금 주석 처리해 있는 것처럼 new 스튜던트 추상 클래스를 직접적으로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자, 이런 식으로 new 콜리지 하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추상 클래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필드와 메소드가 메모리에 추상 클래스 관계없이 생성이 됩니다. 그걸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는 직접 인스턴스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잘 구분해 주세요. 자, 그리고 new middle 해서 middle 클래스 인스턴스 만든 후 같은 클래스 타입 변수 M에 할당을 합니다. 학생 신상 정보를 얻습니다. s.getStuInfo 메소드 자, 호출하면 당연히 S가 지금 콜리지 인스턴스를 가리키니까 하이 콜리지에 있는 getStuInfo 메소드 호출하니까 콜리지 클래스의 getStuInfo 메소드 호출 출력하고 학생 이름, 학년, 신청 학점 정보를 출력합니다. s.getTeacher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S가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를 가리키니까 추상 메소드도 우리 11장에서 배운 어캐스팅 변수에서 메소드 호출 과정이 있죠. 그걸 따릅니다. 그러니까 S가 지금 getTeacher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먼저 스튜던트 클래스에 getTeacher 메소드 있는가를 먼저 조사를 합니다. 당연히 스튜던트 클래스에는 추상 메소드를 선했죠. 추상 메소드도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getTeacher 메소드가 있느냐? 있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하이의 콜리지 클래스에 오버라이딩 된 메소드가 있느냐? 당연히 getTeacher 오버라이딩 했죠. 했으니까 결론이 getTeacher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호출하면 지도 교수님 차번호를 리턴해서 출력합니다. m.getTeacher 호출하면 m이 지금 바로 미들 클래스 가리키니까 담당 선생님 손흥민을 출력합니다. 자, 추상 클래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담당 선생님 이름을 구하는 기능을 구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를 이용하면 추상 클래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이용해서 하이 클래스의 기능을 일관성 있게 유지 또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는 설계 시 하이 클래스의 기능을 정의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는 일반 클래스의 기능도 있고 하이 클래스를 정의하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합니다. 자, 그럼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EX03 패키지에는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해 보세요. EX04 패키지에 추상 클래스를 적용한 예제를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스튜던트 클래스입니다. 자, 스튜던트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로 지금 선언합니다. 자, 새로운 필드 티처 필드를 추가했습니다. 각각의 학생의 담당 선생님 이름 정보를 저장하는 필드입니다. 자, 생성자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정보 출력하는 getStuInfo 메소드 구현합니다. 담당 선생님 이름 구하는 추상 메소드를 선언합니다. 자, 미들 클래스를 구현합니다. 미들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 상속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에러가 발생합니다. 지금 마우스 올려면 middle class must implement the inherited abstract method. 그러니까 지금 middle class가 student class를 상속받으니까 상위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현하지 않으니까 에러를 강제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버라이딩 애노테이션 이용해서 우리 직접 구현해줘도 되는데 저 마우스 올리면 지금 여기 add unimplemented method 요거 클릭하면 자동으로 추가해 줍니다. 자, 그러고 이제 메소드 블락만 재정해서 구현해 주면 됩니다. 퀄리지 클래스도 스튜던트 클래스로 상속받습니다. 지금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추가가 됩니다. 퀄리지의 다른 기능들은 앞에서 사용한 기능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getTeacher 지금 오버라이딩 했으니까 재정해 줍니다. 자, 퀄리지 클래스의 getTeacher 메소드는 지도 교수님의 이름을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실행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생성해서 사용합니다. 스튜던트 인스턴스 생성 시 에러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스튜던트 클래스는 지금 추상 클래스 선언됐기 때문에 직접 인스턴스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퀄리지 인스턴스 생성해서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 타입 변수 S에 할당합니다. 자, S가 추상 클래스인 스튜던트 클래스 타입입니다. 추상 클래스 타입은 어캐스팅 변수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미들 인스턴스 생성 후 동일한 타입 변수 M에 대입합니다. 자, 그럼 신상 정보를 넣습니다. S 개수 인풋 메소드 호출하면 S가 지금 퀄리지 인스턴스 가리키니까 퀄리지 인스턴스에 오버라이딩 된 개수 인풋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학생 정보 출력하면 퀄리지 클래스의 개수 인풋 메소드 호출 메시지 출력하면서 학생 이름, 학년, 신청 학점을 출력합니다. 자, 대학생의 지도 교수님 이름을 넣습니다. 자, 실행하면 지도 교수님 차번근 출력하고 있습니다. s.getTeacher 호출하면 S가 지금 어캐스팅 상태니까 먼저 스튜던트 클래스에 getTeacher가 있느냐, 지금 추상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그런 후 S가 가리키는 인스턴스가 퀄리지 인스턴스니까 하이 퀄리지 클래스에 오버라이딩 된 getTeacher 메소드가 있느냐 있죠. 그러니까 요게 호출됩니다. 실행하면 자, 지도 교수님 이름 차번근 출력됩니다. 자, m.getTeacher 호출하면 당연히 미들 클래스에 오버라이딩 된 getTeacher 호출됩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이름이 출력이 됩니다. 실행하면 담임 선생님 손흥민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튜던트 클래스에 getTeacher 추상 메소드를 선언 후 미들과 퀄리지에서 지금 상속받고 있으니까 미들과 퀄리지에는 반드시 getTeacher 메소드를 구현 또는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됩니다. 자바의 각각의 기능은 클래스 구조로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구조로 제공되니까 추상 클래스의 추상 메소드를 이용하면 클래스의 각각의 하위 기능을 일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는 설계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추상 클래스의 설계 기능이 발전된 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터페이스입니다. 뒤에서 이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4절 내용을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상 메소드가 선언된 추상 클래스를 구현하는 자식 클래스들은 반드시 추상 메소드를 재정해야 됩니다. 방금 실습해 봤습니다.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면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 형식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하위 클래스의 기능을 일정하게 정의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추상 클래스를 부모로 갖는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 생성 시 추상 클래스의 인스턴스도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는 직접 인스턴스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추상 클래스의 인스턴스도 생성이 됩니다. 잘 구분을 해주세요.